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썬티입니다. 2021년 이제 군무원 수험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계신데 오늘 하루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셨죠? 지금 보니까 오늘 81일 남았습니다. 81일이 여러분 100세까지 사셔야 되잖아요. 20대이시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결국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1년이라고 보셔도 맘먹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망치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1년을 망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공부하셔야지만 꼭 합격할 수 있으시니까 열심히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다른 건 아니고요. 아주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2021년 군무원 필기 예상 점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기존에 있던 15년 데이터 물론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게 바뀌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4개의 군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다 지원해 놓고 그리고 그 중에 지원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나중에 시험 보러 가기만 결정하면 됐는데 오늘은 이제 이번 21년도부터는 그런 게 불가능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점수, 예상 점수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중요도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공개를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반대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고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군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내가 어느 군에 지원을 해야지만 보다 합격률을 좀 높일 수 있겠다. 그 합격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123분, 많이 들어오셨네요. 123분 정도 들어오셨고, 자, 이제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화면은 제가 바로 밑으로 빼고요. 제가 이 유튜브 시작한다고 해서 장비를 일부러 삼성 거 좋은 거 샀는데,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지만 그래도 내용에 충실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1년 군무원 필기 예상 점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1년 군무원 예상 점수가 왜 중요한가 부분인데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중에 아직 고민하고 계신 공채로 써야 될지 경채로 써야 될지에 대한 첫 번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제가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는 편인데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공채로 썼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은지 경채로 썼을 때 높은지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경채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자격이 낮아졌는데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국어 때문에 평균 점수가 낮다면 경채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20대 중반이 넘어가셔가지고 사회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2년 이상이면 실무 경력을 인정을 받으니까 경채 쪽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요번에 실무 경력이 없는 20대 초반이다. 그래도 토익 스피킹 레벨 7로 7등급으로 해도 충분히 경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국어 신 HSK 자격증으로도 7급 경채가 가능한 그런 지원 조건도 있고요. 9급도 아닌 7급이고 두 과목만 시험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경채에 합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상 점수를 봐서 나는 이 정도 점수가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바로 경채로 전향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시는 국방부를 쓸지 육군을 쓸지 해군 쓸지 공군을 쓸지에 대한 선택용으로 참고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의 예인데요. 20년의 7급 행정 공채가 바로 국방부는 78점인 반면에 공군은 56점으로 가장 많은 차이가 났어요. 22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70점을 맞았다. 그럼 국방부를 썼으면 떨어졌겠죠? 그럼 어디 썼으면요? 공군 썼으면 합격을 하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22점이라고 하는 큰 점수 차를 보였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요번에 예상 점수를 통해서
한 군데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어느 곳을 넣을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역시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되고 예상 인원이 채용 인원이 나오다 보니까 저에게 7급을 준비하던 분들이 9급으로 전향하는 부분에 대해 상담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9급이 많이 채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채용 인원 정확히 보고 오늘 제가 7급하고 9급하고 점수 따로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합격 점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본인 점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가지고 7급, 9급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5월 12일까지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수에 여러분들이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점수가 몇 점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고 그 점수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을. 그럼 여러분들 중에 저는 모의고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이메일로 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이메일을 받아보시고 객관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시간 재놓고 푸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수, 현재 점수를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점수랑 제가 예측한 점수랑 비슷한 군에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급 시험이 난이도가 더 높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치면 5급 시험이 제일 높겠죠. 5급, 7급, 9급이 시험 문제 다릅니다. 그럼 5급이 제일 높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5급이든 7급이든 9급이든 시험에 대한 난이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출제위원들이 5급 문제로 따로 내고 9급 문제로 따로 내는 게 아니고요. 과목마다 문제를 출제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랜덤으로 돌려서 5급으로도 7급으로 9급으로 문제를 배치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난이도 때문에 7급을 지원하는 걸 포기한다. 그럴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81일 남았죠. 이 81일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측 점수를 68점을 했다. 그럼 68점이 맞는 앞으로 81일에 공부 전략이 중요한 거죠. 68점은 퍼펙트하게 문제 이론을 끝낼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 위주로 좀 빠르게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그러한 공부 전략을 세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해서 이 예상 점수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이 점수는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면 말 그대로 예상 점수입니다. 예상 점수로서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만 하시는 거지 어디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에 수년간 군무원을 지도하면서 나름대로 연구한 그 데이터니까 참고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은 너깁일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너무 깊이 생각하면 일을 망친다라는 거예요. 이 국무원 부문에 대해 예상 점수까지 딱 오늘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는 공군 넣겠다. 아니 전 성적이 좀 안 되니까 해군 넣겠다. 또는 국방부 넣겠다고 결정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원서 접수 하시고 시험 보기 전날까지 이제는 유튜브 볼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도 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도 너무 여기에만 집중해서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결정된 것을 목표로 이룰 수 있도록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주사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예상 점수를 통해서 나는 공군 주사위를 들 거냐, 육군 주사위를 들 거냐, 국방부 주사위를 들 거냐를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81일간 달려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상 점수는 수험생을 위한 예측한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점수는 아닙니다. 원서 접수 시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부정적인 부분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부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보시기 위해서 이거를 작성한 게 아니니까요. 참고용으로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득할 건 득하시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바로 행정 직군과 기술 직군으로 나눠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예상 점수가 나왔는지까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 직군 중에 행정 7급 부분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전까지는 4개의 군의 동시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쟁률 보고 시험장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상 점수 부분을 조금 더 판단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한 군데밖에 티켓이 없고 아무도 몰라요. 누가 어느 군을 넣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방부 중에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지원할지 하위권분이 지원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상을 철저하게 참고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점수에 반영을 할 때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부 7급 올해 채용인원 8명이죠. 제가 예상한 점수는 76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76점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2점 정도가 될 거예요. 결국은 74점에서 78점 정도로 형성이 될 건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가 그럼 국방부를 지원해야 되느냐?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이 라이브가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메일 보내드린다 했잖아요. 이메일 보내드리고 나서 그걸 객관적으로 100분 동안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국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풀어보고 나서 내가 70점 정도 대가 나왔다. 그럼 과감히 국방부 지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육군은 작년하고 인원이 똑같습니다. 채용 예전 인원이 똑같은데 그런데 점수는 10점 이상 상승할 걸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9급을 지원했던 분들이 올해 7급으로 많이 넘어올 거고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중에 이제 국가직 시험이 끝났고 지방직 시험이 6월 5일이긴 하지만 국가직 시험 보고 지방직 안 보는 분들이 이 국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육군 쪽으로 대부분을 몰린다고 했을 때 72점 플러스 마이너스 3점이라고 해서 60점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이 60점 후반 정도가 나왔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육군 지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해군 지원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4명 뽑았는데 올해 2배 이상 상승한 11명. 하지만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만 점수가 68점으로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뭐냐? 바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분들이 국방부나 육군으로 몰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11명이란 인원은 작년보다 많이 뽑기도 하지만 많이 몰릴 거니까 육군하고 국방부 쪽에 그래서 점수는 작년에 비해서 소폭 떨어질 거다. 68점으로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60점 중반이신 분들은 바로 해군 지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해병은 작년에 62점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4명을 선발해야죠. 그래서 60점 초반으로 점수가 형성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 걸고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불확실한 곳에 던지지 마세요. 그래서 불확실한 곳에 불확실하다는 건 인원이 적게 뽑는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4명을 뽑으면 필기에서 몇 명을 합격시키냐면 6명을 합격시킵니다. 2명을 더 뽑는 거거든요. 5인 이하일 때는. 6명을 합격시키는데 가령 정말 공부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6명이 해병에 지원을 한다면 점수는 확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이 해병에 지원할 확률은 적기 때문에 제가 예상한 점수는 가장 낮은 61점이에요. 그럼 이건 반대로 얘기해서 하위권 학생들이 이번에 꼭 합격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라면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해병대일 거고요. 그리고 공군은 작년에 3명을 뽑는데 56점이었죠. 56점의 학생들마저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무원이랑 겸해서 같이 합격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65점이 나왔지만 그 학생들이 다 포기했기 때문에 56점으로 떨어진 거예요, 점수가.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12명까지 뽑는다. 그래서 많이 공군 쪽으로 좀 더 지원을 할 겁니다. 작년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56점에서 많이 올라간 73점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73점으로 예상한 이유는 12명이기 때문에 두 자릿수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중에 공부 좀 잘하시는 7급 분들이 국방부는 8명밖에 안 되네. 그럼 육군은 나는 가기 싫고 그럼 나는 국방부가 아닌 공군 쪽에 지원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군은 73점 플러스 마이너스 3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요 정도 점수대가 형성이 될 거니까요. 상위권 학생들은 결국은 국방부나 공군 지원을 하시면 가장 맞으실 거고요. 중위권 학생들은 안전하게 육군 지원하시고요. 그리고 해군, 해병은 하위권 학생들, 60점대인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모험을 던질만 하다라는 점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 7급은 작년과 비교해서 소폭 인원이 증가를 했고요.
공무원 수험생들이 대거 군무원이 너무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2,300명을 더 뽑는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준비생들이 더욱더 많이 행정 7급으로 몰릴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이 국방부나 육군 쪽에 지원을 많이 할 거고 순수 군무원만 준비하는 수험생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육군 쪽으로 지원할 예상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인원 점수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육군은 점수가 분명히 작년에 비해서 상승할 거다. 10점 이상 육군은 상승할 거다. 해군 해병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해군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거다. 그리고 공군은 작년에 비해서 분명히 상승합니다. 공군은 작년에 비해서 최소 15점 이상 상승할 거다라는 것을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혹시라도 행정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측을 해봤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댓글창을 잠깐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87명이나 들어와 계시네요. 자, 네, 음향에 문제 없고 고맙습니다. 휴대폰으로 채팅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대폰으로 채팅창도 보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코스로 공부해서 60점 넘기를 목표로 하면 행정학과 경영학 어떤 게 나을까요? 아, 네.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군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메일 어떻게 받나요? 라는 질문도 역시 끝나고 제가 이메일 보내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네, 현직, 이제 이동현님 반갑습니다. 현직인데 잘 보고 계시고요. 전산 빨리 궁금하네요 라는데 전산은 사이버 직렬 때문에 요번에 정말 대박입니다. 그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 오늘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오늘 저희 학원 이제 일산도 막 아침부터 들렸다가 오고 또 이 장비 준비하고 하느라 피곤한 상태인데 조금 제가 쌍꺼풀이 저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네, 방송 시간은 제가 앞으로 한 4, 50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어린이날이고 저도 그 4살 꼬마아이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 행정 9급으로 넘어가서 네. 행정 9급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 200명 가까이 육박을 하시는데 제가 좀 피곤하지만 더욱더 힘내서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 9급입니다. 행정 9급은 우선은 국방부부터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합격 점수가 75점이었는데 59명을 뽑았죠. 근데 올해 대박입니다. 올해 150명으로 아주 많이 뽑습니다. 선생님 작년에 비해서 3배가량 많이 뽑는데 어떻게 점수가 81점으로 예상을 했나요? 이게 바로 공무원 수험생들이 9급이 7급에 비해서 월등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준비하는 9급 분들이 대거 올 거란 예상이에요. 특히 공무원을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은 육군해군 공군보다는 무조건 국방부가 좋은지 알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대거 국방부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100명가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국방부 9급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합격생들을 제가 예측을 한다면 대부분은 공무원 준비생들이 듣거라 라는 거죠. 순수 군무원만을 준비한 지 1년이 미만인 학생들은 아마 국방부 합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1년 미만 준비했고 행정법이나 행정학부문에 대해서 고득점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가능한 국방부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육군도 작년에 401명이었는데 이번에 481명으로 점수가 소폭 올라갈 겁니다. 역시 공무원 준비생들의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70점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육군을 지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상대적으로 왜 7급에 비해서 9급이 이렇게 점수가 높습니까? 경제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이 행정학보다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학문을 판단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에서 점수를 많이 깎아먹거든요. 그래서 7급 점수가 9급 점수가 낮은 거고 9급이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는 행정학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4문제나 25문제 중에 4문제나 중복정답 처리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학 부분이 이번에는 다소 쉽게 나올 거예요.
국방부에서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카이다에서 출제할 때 이 부분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행정학부분을 다소 쉽게 좀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하에 점수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72점에서 79점. 그럼 저는 선생님 순수 순수 군무원만 준비하는데 1년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해군과 해병 쪽으로 행정은 시선을 돌리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점일 거예요. 해군은 작년에 73점인데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쏠림 현상에 의해서 국방부나 육군으로 지원도 많이 하겠지만 더 대박인 것은 해군은 47명이나 뽑습니다. 작년에 4명 뽑았어요. 47명이나 뽑기 때문에 올해 예상 점수는 67점 플러스 마이너스 4점인데 중반, 60점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저는 해군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해병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명인데 올해 6명이기 때문에 지원자는 아주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6명을 뽑는데 여러분들이 모험을 걸 분들은 특히 행정은 적을 거예요. 기술 직군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적을 겁니다. 그래서 해병은 62점으로 60점 초반이신 분들이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게 해병이고, 공군 같은 경우에는 83점으로 작년에 17명을 뽑아서 75점이었는데 역시 83점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방부하고 공군하고 쏠림 현상은 많이 있을 건데, 그래도 그 중에 상위권 학생들은 국방부 쪽하고 공군 쪽으로 많이 쏠릴 거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수를 왜 육군이 79점이고 공군이 83점이냐? 공군이 적게 뽑거든요. 10배 이하 적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군하고 비교를 한다면 뽑는 인원이 10배 이하 적기 때문에 분명히 지원자는 반 정도 적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점수는 상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국방부나 공군 쪽에 많이 쏠릴 건데, 중위권 학생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방부를 지원하지 않고 공군을 지원하지 않는 중위권 학생들, 공무원을 준비하는 중위권 학생들은 이 육군을 많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중위권 학생들의 점수에 맞춰서 79점으로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나름대로 현 시점에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내가 80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국방부나 공군 자유롭게 지원하시면 되고요. 조금 나는 안정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육군 지원하시고, 하위권 학생들은 해군 해병을 지원하는 것을 역시 행정도 9급과 7급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거라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전화가 왔는데요. 혹시 안 되나요? 잠시만요. 네. 전화, 혹시 라이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전화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제가 이 마이크가 안 나오거나 하면 급하게 전화를 하는 것 때문에 전화를 켜고 하니까요. 네, 지금 200분이 넘으셨는데, 네, 소리 잘 나오네요. 좋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결론적으로는 올해 행정학은 보다 작년보다는 쉽게 출제가 될 거라는 제 예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점수는 올라갈 거다라는 거를 체크를 행정 9급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9급은 작년과 비교해서 다수 인원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국방부의 증원 폭이 1입니다. 증원율이 아니라 증원 폭입니다. 증원 폭은 약 100명가량 작년에보다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국방부 쪽으로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날 거고, 그 중에 전략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공군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을 거다. 공군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거는 예상입니다. 공무원 준비생들이 대거 군무원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국방부, 육군, 공군을 지원할 것이다. 점수대별 전략은 불안한 학생들은 해군과 해병 쪽을 지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나는 바닷가 쪽에 있는 부대에 근무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필기 점수를 끌어올리셔가지고요. 해군은 필기 점수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근무 부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 점수를 고득점 맞고 해군 가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특히 나는 무조건 육지에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해병도 괜찮습니다. 해병도 화성에 있거든요. 화성이라든지 인천 쪽에 부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수도권 근무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급은 작년과 비교해서 국방부는 점수가 향상, 그리고 육군도 올라갈 거고요. 해군 해병은 줄어들 거고 공군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해되실 거라 생각하고 바로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행정직의 결론입니다. 2020년 대비 합격 점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응시생도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문제도 다소 쉽게 나올 전망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공무원 준비생들의 유입이 언론에서 대거 채용으로 많이 이어질 거고요. 7급 준비생은 9급에 비해 평균 점수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군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7급 준비생들이 불안한 마음에 9급으로 전환한다는 분들이 저에게 많이 문의하실 거예요. 아마 저희 학원 수강생들도 분명히 그런 친구들 많이 있을 건데 그러지 마시고 7급 지급까지 준비를 잘해오신 분들, 최소 3개월 이상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7급으로 밀어붙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9급 준비하는 분들이 7급 점수가 낮다고 지금부터 경제학 준비해가지고 7급 가는 분들도 없길 바랍니다. 점수가 낮은 수험생은 해군 해병을 지원하는 게 좋고요. 행정학이 작년에 비해 쉽게 추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행정학 때문에 점수를 깎아먹을 일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경제학은 여전히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과락을 넘기는 전략을 써서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군수직렬입니다. 제가 빨리 만드느라고 여기 좀 오타가 났는데 이건 군수직렬입니다, 여러분들. 자, 군수 7급 예상해 보겠습니다. 많이 지원하실 거죠? 군수 7급. 자, 작년 2020년에 군수 7급은 합격 점수가 60점, 육군만 채용을 했고요. 다른 군에 채용을 안 했습니다. 60점으로 미달 사태를 발생을 했죠. 미달 사태. 109명 뽑았어요. 필기에서. 74명이면 1.5배수면 곱하기 1.5배수인데 그래서 112명을 뽑아야 되는데 작년에 109명을 뽑았어요. 3명을 못 뽑은 거죠. 그래서 60점만 맞으면 작년에 다 합격이었어요. 응시 인원이 378명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떤 거냐. 왜 이 점수를 예상을 했느냐. 70점이라고 전 예상을 했는데 그 이유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작년에 74명이었는데요. 올해는 94명으로 약 20명 정도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작년보다 많이 뽑고 해군과 해병에서도 고맙게 2명씩 뽑아주는데 왜 점수가 작년에 비해서 10점 이상 높을 거로 예상을 하느냐. 바로 작년에 9급 시험을 보신 분들이 평균 점수가 70점이었는데 내가 떨어졌어요. 9급에 떨어졌는데 7급 점수를 보니까 60점으로 미달났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대거 1년 동안 준비를 더해가지고 똑같이 9급을 보는 분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7급으로 몰릴 겁니다. 올해. 그래서 행정학 과목을 더 공부를 해서 작년에 9급 시험에 떨어진 분들 아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7급이 미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7급으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육군으로 당연히 지원하셔야 되겠죠. 육군 합격 점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좀 크게 잡았는데요. 75점에서 65점 사이가 될 거다. 근데 65점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최대 75점까지도 합격 점수가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군수 7급을 준비하는 분들은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넘어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은 군무원이 시험 과목 똑같기 때문에 넘어오는 거지 경영학 과목을 더 준비해갖고 하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이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넘어오진 않을 건데 그 대신 작년에 9급 준비하던 분들이 7급을 준비 안 해야 할 거다. 그래서 올해 7급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예상 점수가 70점 정도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보내드리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모의고사 점수가 70점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계속 6분 안전하게 지원하시고요. 혹시 내가 60점대나 50점대로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해군과 해병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2명 뽑으면 필기 4명 합격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명 뽑으면 필기 총 4명 합격시키거든요. 해군도 4명, 해병도 4명이에요. 그런데 이 4명 뽑는 이 4명 인원이 고득점자가 많이 없을 거라는 거죠.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중위권, 상위권 분들은 육군을 지원할 거고요. 하위권 분들이 모험을 던져야 되죠. 어차피 시험 봐도 60점대밖에 안 나올 분들이 굳이 육군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 분들은 해군과 해병 쪽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군수 7급을 준비하는데 너무 선택의 폭이 좁은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하나의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이라도 9급으로 넘어가시는 방법이에요. 올해 7급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7급을 계속 하시고요. 아니다 싶으시면 9급으로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 7급은 작년과 비교해 다수 인원이 증가하는데 육군으로 지원자가 당연히
95% 이상 몰림, 95% 더 될 거예요. 97, 8% 육군으로 몰릴 거고, 해군 해병은 지원자가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마 100명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해군 해병 중에 아마 해병은 미달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60점 정도가 되면 대부분이 합격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채용 인원을 5인이 할 때는 2명을 돋보기 때문에 해군 해병은 4명씩 선발한다라는 거고, 육군은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10점 이상 올라갈 거고, 해군 해병은 현저하게 작년에 뽑지 않았지만 떨어질 거다라는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9급입니다. 많이 기다리시죠? 제가 경영학을 강의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군수 직렬 많이 준비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점수는 작년과 비슷할 거다라는 거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작년에 국방부 군수 9급 안 뽑았죠, 당연히. 근데 올해 고맙게 2명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총 4명을 필기해서 합격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간이 크신 분들, 아니면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모의고사에서 80점대가 나오시는 분들만 국방부 지원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4명을 뽑는데 정말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국방부 지원하시지, 이거 절대 60점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국방부에서 고맙게 2명을 뽑아주는데, 지원자가 한 100명 정도 몰린다고 했을 때 이 100명의 분들은 상위권 학생들이에요, 감사하게. 그래서 이 상위권 학생들은 분명히 국방부로 지원을 하실 거고, 그래서 80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제가 예측 불가라고 쓴 이유는 당연히 2명밖에 안 뽑는데 정말 85점 분들이 2명이 이쪽에 지원하면 85점 되는 거예요. 90점 분의 2명이 지원하면 95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측을 하기에는 이건 뭐 정말 불가능한 거죠. 신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은 국방부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 감사하게 분산만 시켜주는데 해군 해병이 아닌 국방부이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분명히 지원할 거다라는 건 확실한 거고요. 육군은 작년에 비해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작년과 비슷한 71점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70점 초반 정도로 예측이 되시는 분들은 육군 안전하게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법이 조금 쉬워진다고 했을 때 경영학은 뭐 기본적으로 80점 정도 다 나오실 거니까요. 그래서 점수가 행정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육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작년에 지원자가 6,300명이었는데 올해 육군 지원자는 한 7,000명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7,000명 중에 7,000명으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 인원은 한 100명 정도가 국방부로 빠질 거고요. 그리고 해군으로 많이 빠질 거예요. 해군으로도 한 100에서 200명 정도, 해병으로는 한 50에서 100명 정도 빠질 거예요. 왜냐면 해군이 올해 감사하게 작년에 1명밖에 안 뽑았는데 17명으로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은 해군 해병 쪽으로 많이 지원할 예상이니까 내가 중위권이다 싶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군에 지원하는 게 안정적인 거고, 하위권이다 싶으면은 해군 해병으로 느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군 부분이 바로 포인트인데 작년에 26명 지원해서 71점으로 육군하고 똑같았어요. 지원자가 1,500명이 그래도 많았던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하기로는 올해도 공군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릴 거다. 그래서 29명, 작년에 비해서 3명밖에 뽑지 않지만 점수는 아주 많이 증가할 거다. 그래서 78점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78점의 학생들이 대부분이 상위권 학생들일 거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모의고사 점수를 통해서 상위권 학생이면은 국방부, 그래도 상위권이라도 좀 국방부 지원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조금 더 안전하게 상위권 학생들은 공군 지원하시고요. 중위권 학생들은 육군,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 당연히 해군과 해병 쪽에 지원하셔야 승산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군수 9급은 모든 군에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육군으로 몰릴 예정인데 이거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시험 보면 0점에서 100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게 0점에서 100점이면 100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요. 100명의 학생들이 0점에서 100점을 고로 표준 편차가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60점, 70점에 몰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중요한 거란 말씀이에요. 뽑는 인원 물론 중요하죠. 증가했지만 그래 점수가 높은 이유는 분명히 상위권 학생들이 공군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쓴 대로 국방부와 육군으로 지원 가능성이 높고 2020년 7급 미달인 학생들 7급이 미달이 났기 때문에 9급 응시생들이 2021년도에 7급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넘어간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혹시 넘어갔는데 내 성적이 70점 중후반에 안 나온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9급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군수에 대한 저의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군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거고 해군, 해병은 떨어질 거고요. 공군은 작년에 비해서 약 7점 이상 향상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가 군수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거 옷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직 식사를 못 했어요. 아직 밥을 오늘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막 손이 막 저리네요. 막 지금 조금. 그래서 물 좀 마시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창 좀 보면서 상담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250분이 넘으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7급 들어가도 꿀이지 스타트가 다르네. 맞습니다. 네, 스타트가 다르긴 합니다. 왜냐면 7급이 처음 1년 차에는요, 월급이 한 100에서 120 정도 1년 연봉으로. 근데 한 10년이 지나버리면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당연히 7급으로 들어가는 게 좋죠. 네. 마이크가 안 되신다고요? 어휴, 죄송합니다. 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혹시 마이크 지금도 안 되시나요? 큰일 났네요. 왜 이럴까요? 아, 너무 불안합니다. 이 마이크가 지금. 네. 되시나요, 혹시? 마이크가 또 안 되세요? 아유, 큰일 났네요. 네. 참. 네, 마이크가 혹시 되시나요? 마이크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큰일 났네, 이거.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한 250분 정도 들어오셨었는데,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장비를 다시 한번 좀 손을 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정말. 네. 잠시만요. 자,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시고 계신데 장비가 도와주진 않네요. 아마 오늘 비가 와가지고 이게 통신이 자꾸 끊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는 네, 죄송합니다. 소리가 자꾸 이건 제가 보완할게요. 근데 이제 다음 영상은 이제 면접 때 뵈야 되죠. 이 영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원서 접수를 들어오시면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원서 접수를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 날, 아예 좀 여러분들이 이제 제 이 예상 점수를 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선택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지 몰랐는데 1시간 내로 끝내려고 했었는데요. 네, 지금. 네, 기술직렬도 다뤄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도 이 자료, 이 점수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들. 행정법이 쉬워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냐요? 그랬는데 네, 저는 이제 행정법하고 행정하고 무조건 쉬워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제를 어떻게 해야 잘 출제를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출제위원이 출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잘 출제를 하느냐, 또는 출제를 담당하시는 현역 군인분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잘 출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느냐, 하나예요. 말이 안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말만 안 나오면 그거는 잘 출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너무 쉬웠다. 이건 변별력이 너무 없다.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이거 누가 풀으라는 거냐? 또는 문제에 오류가 있으면 이건 치명적인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낼 거고 작년에 문제를 처음 공개했잖아요. 다들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좀 평이하게 내야 아마 그 출제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수월하게 근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카메라 2대로 찍고 있는데 한 대에 그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묶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한 번에 그 이메일 주소를 취합해가지고 좀 보내드릴게요. 이메일로. 네, 기술직은 평이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 출제위원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보통 한 과목에 2명에서 3분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직렬이 47개, 과목으로 치자면 100개가 넘어요. 그러면 100개가 넘는 과목을 출제하시려면 출제위원분이 200~300명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응시생도 적기 때문에 아마 계속 기사 자격증 문제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 쪽 준비하는 분들은 기사 자격증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산업기사나 기사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군사정보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군사정보 시작을 할 거예요. 아까 200분이 넘게 들어오셨었는데 갑자기 그리고 다시 이것만 말씀드리는데 정보직으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 마지막에 제가 요 문제 공개해드리고 이메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내용까지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제가 기술직도 합니다. 예, 기술직도 하니까 모든 기술직이 다 하진 않아요. 오늘 시간도 없고 너무 분석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행정 위주로 하지만 기술직도 합니다. 자, 끝까지 잘 시청을 부탁드리고 행정직군 중에 대망의 말도 많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게 바로 정보직이죠. 정보직. 행정직군 중에 정보직. 행정직군 중에 정보직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2021년 공무원 예상 합격 점수의 행정직군 중에 정보직렬입니다. 정보직렬 7급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국방부가 작년에 54명을 선발하는데 합격 점수가 73점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두 예상이 국방부가 7급이 작년에 비해서 많아질 거다 예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39명으로 줄어들었어요. 39명으로 줄어들었어요. 39명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이 국방부 7급을 준비하시는 이 분들이 작년에 불합격하신 분들이 9급을 역시 준비하셨던 분들이 7급으로 많이 전환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9급 준비하는 분들이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더해가지고 이쪽으로 군사정보치로 많이 오시겠죠. 그런데 채용 인원은 줄어요. 당연히 그러면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7급 국방부는 점수가 소폭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모의고사 점수가 70점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국방부를 지원하시는 게 맞고요. 반면에 육군도 작년에 35명 선발해서 올해 2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수가 작년에 비해서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드린 대로 9급을 응시하셨던 분들이 7급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채용 인원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점수는 70점 플러스 마이너스 3점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70점 초반 정도 형성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육군을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공군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작년에도 4명이었는데 올해도 4명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왜 비슷한 수준입니까? 하나만 지원해야 돼요. 하나만. 그래서 4명 선발하는 데에 모험을 걸 상위권 학생들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군 쪽을 지원하는 분들은 60점대인 분들 중에 대부분 지원을 하실 거기 때문에 또 많지 않을 겁니다. 인원은 100명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지원자가. 그렇기 때문에 60점대에 7급 준비하는 분들은 공군 쪽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아직도 늦지 않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7급 준비하는 게 조금 더 무리수인가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9급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9급으로. 자, 그 이유가 9급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뽑기 때문에 그렇죠. 군사정보 7급은 작년과 비교해 인원이 감소했는데 국방부 육군으로 당연히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7급 준비하다 육군 9급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9급을 준비하시면 심리학이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될 과목은 사실 심리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학 과목 때문에 점수가 7급이 더 높은 거예요. 9급이 더 내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공군이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적어서 점수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분들이 난 그래도 공군 가고 싶다는 분들이라면 공군 지원하시면은 분명히 합격 가능성이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급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9급은 먼저 작년에 국방부 9명 선발했는데요. 올해 17명으로 늘어납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국방부도 지원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있는 게 작년에 69점이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점수의 70점으로 예상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밑에 있는 육군이 작년에 52명이었는데 103명으로 늘어나죠. 50명 넘게, 즉 100%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고 육군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가 아주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70점 초반 또는 60점 후반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2점이니까 68점에서 72점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육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점수는 저는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50% 선발이 아니라 130% 선발하는데 어떻게 점수가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느냐. 바로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면 공군 쪽으로도 일부 몰릴 거고요. 공군 쪽으로 몰릴 거고, 그리고 국방부 쪽으로도 중위권 학생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년에 9명에서 17명이니까 많이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육군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실제로 우리 군사정보를 보면 합격 점수에서 오차 범위 표준 편차가 다른 행정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에요. 표준 편차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점수가 하나로 몰리다 보니까 많이 뽑아주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작년 69점보다는 분명히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60점 후반으로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육군을 지원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0점 중반 현재 나오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육군을 지원을 하시고, 나는 그래도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해군과 해병 쪽으로 지원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60점 초반으로 형성이 될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공군 쪽으로도 몰리기는 할 건데 보통 국방부나 육군에 비해서는 인원이 적겠죠. 100명 이렇게 지원자는 안 할 겁니다. 몇십 명 정도 공군으로 몰릴 건데 이 학생들이 중위권 학생들도 있겠지만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점수는 저는 어쨌든 65점으로 작년에 비해서 2점 정도 줄어들 거라. 결론적으로는요. 70점 정도 예상이 되시는 분들은 국방부 지원해도 오케이. 하지만 70점이 안 되는 분이 국방부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고, 60점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육군과 공군 쪽으로 전략적으로 지원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초반이 되시는 분들은 해군과 해병 쪽으로 지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군사정보 7급을 준비하는 분들, 심리학을 그래도 이제 수학하는 분들이나 이제 준비하신 지 한두 달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9급으로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군사정보 9급은 작년과 비교해 다소 인원이 증가했는데 육군 증가폭이 1등입니다. 그래서 육군 쪽으로 몰릴 걸 예상을 하고, 상위권 수험생은 국방부, 하위권 학생들은 해군, 해병, 중위권 학생들은 공군을 예상을 합니다. 군사정보 7급 준비하는 분들이 국방부 7급을 선택할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방부는 작년과 비슷하지만 육군과 해군과 공군은 분명히 점수가 소폭 떨어질 거다. 그중에 해군과 공군은 많이 떨어질 거다. 그리고 공군은 해군과 해병이요. 많이 떨어질 거고, 그래서 60점 초반일 거고, 공군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 60점 중반을 유지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 좀 많이 고민하실 텐데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네, 댓글창 잠깐 보고 갈게요. 네, 해군 군수직 합격 시 발령지가
부산 진해가 TO가 많은가? 아무래도 진해 쪽이 많죠. 그쪽이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죠. 뭐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네, 치무직렬은 제가 준비를 했다가 좀 뺐어요. 치무는 이따가 혹시 말씀 못 드리니까 말씀드리는데 치무가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치무 준비한다면 올해는 경채 쪽도 노려보는 건 어떠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채 쪽이요. 올해 치무는 경채 쪽이 조금 더 확률이 높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저도 1시간이 넘어가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기술정보 7급은 작년에도 안 뽑았고 올해도 안 뽑죠. 그래서 기술정보 희망하시는 수험생은 올해 경채를 지원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군 출신인 분들이 많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정보 9급이신 분들이 계세요. 올해 그래도 국방부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뽑아주죠. 작년에 69점이었던 점수가 22명을 뽑았었는데 올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역시 기술정보도 무난히 70점 정도가 될 거다라는 거고 점수는 그래서 70점 전후 그게 바로 국방부 기술정보 점수가 될 겁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죠. 국가정보학 정보사회이론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닌데 정보사회이론이 출제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래도 점수는 행정에 비해서 높을 거다라는 거고 기술정보 준비하는 분들은 경채 쪽으로 좀 더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기술정보 9급은 작년과 동일하게 국방부만 선발한다라는 거. 국방부를 꼭 희망하는 수험생은 군사정보에서 기술정보로 변경하는 것도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나는 70점 초반이나 60점 후반 정도가 자신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과감히 기술정보 던지시는 거죠. 기술정보라고 해서 국가정보랑 많은 업무 차이를 보이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술정보 쪽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오히려 국방부를 꼭 근무를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지역의 결론인데요. 국방부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군사정보에서 기술정보로 기존 7급 준비생에서 9급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특히 육군으로. 군사정보 9급은 육군으로 몰릴 예상이고 합격만을 생각하는 하위권 수험생들은 당연히 해군과 해병 쪽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처럼 6,300명을 뽑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내년에는 분명히 올해보다 반 정도는 줍니다. 내년에는 한 3,000명? 그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줄어들어요. 내년에 국방개혁 입점령이 끝나잖아요. 올해 채용을 해야 내년에 반영을 하거든요. 내년에 분명히 전체 군무원 예상 인원이 줄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올해 합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해군 해병 쪽으로 가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능력을 키우셔가지고 국방부로 파견을 가셔서 국직부대 소속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해군 해병을 기피하진 않으셔도 돼요. 타 직렬에 비해 동점자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정보직렬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표준 편차가 정보직렬은 정말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타 직렬에 비해 좀 적다, 폭이 적다라는 거고 따라서 면접 비중이 가장 크고 필기시험 후에 바로 면접을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마 예상 점수 내가 시험을 잘 봤나 못 봤나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60점 중반에서 70점 중반 정도 나왔다면 육군, 해군, 공군 잘 선택을 했다면 바로 면접 준비에 들어가시는 걸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군 출신 분들을 이길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직군 중에 수사직렬입니다. 수사직렬은 올해 대박이죠. 수사직렬 준비하는 분들, 혹시 7급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육군, 해군 올해 7급 14명 2명을 뽑는데 개인적으로는 14명을 뽑든 2명을 뽑든 합격 예상 점수는 둘 다 80점대예요. 왜냐하면 수사만 준비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군무원 준비하시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경찰을 준비하시다가 3월 달에 시험이 끝나신 분들이 계세요. 지난달에. 그분들이 국어만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넘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올해 많이 뽑으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경찰 준비하다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올해 군무원 수사가 정말 기회가 좋습니다. 수사직렬이 80점인 이유가 아시겠죠? 왜냐하면 순수하게 수사직렬만 준비하는 군무원 준비생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육군으로 지원자가 몰릴 거고 당연하죠. 3월에 종료된 경찰 시험 준비생들이 많이 몰릴 겁니다. 해군의 경우 점수가 아주 높거나 아주 낮거나 할 거고요. 해군으로 지원하는 거는
상위권 학생들하고 하위권 학생들은 추천을 드리는데요. 중위권 학생들은 안전하게 육군 지원하는 경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대박은 9급이죠. 수사직렬 9급 올해 많이 뽑죠. 국방부도 감사하게 3명을 뽑아주고요. 무엇보다 감사하게 육군이 52명, 해군이 14명 엄청나게 많이 뽑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수사치고 항상 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육군과 해군은 국방부와 다르게 80점대가 아닌 70점대도 형성이 될 거고 심지어 해군은요 70점 초반까지 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수사직렬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죠. 경찰 준비 안 하고요. 그런 분들은 해군 쪽을 좀 포커스를 맞추거나 그래도 나는 해군은 좀 어렵다라는 분들은 저는 육군 쪽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군도 많이 뽑는 편이에요. 8명으로. 그래서 분명히 공군도 많이 몰릴 거예요. 그래서 80점대라고 예상을 합니다. 수사직렬 9급은 작년과 비교해 다소 많이 채용을 하는 반면에 육군 52명으로 많이 몰릴 거고요. 상위 10% 수험생은 국방부를 지원할 것으로 보고 떨어지면 그냥 하반기에는 경찰시험 준비한다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방부는 좀 피하시는 순수 공무원의 수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중위권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육군으로 하위권 학생들은 모험을 던져야 되니까 해군 또는 공군인데 공군보다는 해군 쪽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뽑는 인원이 적다라는 것은 점수폭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직군으로 좀 넘어갈 건데 일일이 데이터를 다 안목을 접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기술 쪽은 요렇게 서술형으로 좀 풀었습니다. 네, 175분 많이 떨어졌네. 250분이 넘었었는데 그래도 잠깐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네, 글을 좀 보고 갈게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뽑는 거는 맞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뽑는 거는 아니고요. 원래 계획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선진국박 2.0에 의해서 많이 뽑는 거니까 꼭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2.0이랑 맞아 떨어진 거죠. 군수 7급이 쿠팡처럼 상하차 하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 GS 올빼미님, 네, 이렇게 자주 응원해 주시는 분이신데, 상하차 한다, 이런 걸 다 루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카페를 안 들어가거든요. 왜 안 들어가냐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카페에서. 그래서 막 사기를 막 떨어뜨리더라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7급, 대한민국 7급 공무원에게 공무원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에게 그렇게 많은 비싼 월급을 주면서 상하차를 시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요. 병사들이 창고 관리를 하고요. 2111 보급창. 저는 육군본부에서 인사과 근무할 때 많이 봤거든요. 보급창도 많이 있고 보급창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많이 관리하고요. 실제로는 행정 업무를 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네, HSK 6급 기준은 6급입니다. 6급만 따시면 무조건 6급만 따시면 점수 상관없이 무조건 요번에 경체 7급과 7급 2명 그리고 9급 4명 뽑습니다. 대박이죠 올해. 그래서 6급으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인우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던 말씀을 드리고 네, 자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니까요. 기술직렬 쪽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술직렬 쪽을 지원한 분들은 아마 많이 남아 계실 텐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가 이 문제 받는 방법 이따가 끝나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기술직렬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정말 대박이죠. 차량. 아마 이 차량 직렬로 제가 아마 이 모집 공고가 4월 20일 날 나고 기술직 중에 전화 제일 많이 받은 게 차량 직렬일 건데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성향이 굉장히 까칠하거나 그런 성향이 아닌데 전화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요. 저희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전화 받는 게. 그래서 제가 혹시 전화 받으면서 친절하지 않게 대해드렸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최근에 너무 많이 힘드니까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저도 친절하게 받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제 진심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차량 직렬에 대해서 제가 아마 전화는 정말 많이 수십 통을 받았는데 어떤 거냐면 차량을 지원을 원래 하시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누구냐면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런 분들이세요. 뭐 시설을 준비하는데 차량으로 간다든지 총포를 준비하다가 차량으로 간다든지 왜 너무 많이 뽑으니까요.
많이 뽑는다고 해서 합격은 할 수 있겠지만 합격으로 끝날 거예요. 일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차량 정비인데요. 그 정비를 안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일하실 거냐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순수하게 일반 기업에서 또는 카센터나 이런 데서 정비 경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게 맞죠. 9급을 준비한다면 육군 970명을 역대급으로 저는 40점 예상하는데요. 40점을 예상하는 이유는 과락을 면하면 합격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40점 중후반까지 본다라는 거죠. 대거 이쪽으로 몰릴 걸 예상을 하고요. 그래도 아무리 몰려도요. 여러분 아무리 몰려도 971명은 이거는 정말 제가 여직원 11년 이상 군무원에 이렇게 하면서 처음 보는 인원이에요. 2018년도에는 1000명 뽑았어요. 46개 직렬 모두 합쳐서. 육해 공군 모두 합쳐서. 그런데 육군만 971명, 타군도 많이 뽑습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40점대 무조건 봅니다. 40점, 50점대 되지 않을 거예요. 7급도 육군에서 33명으로 7급 준비생이 대부분 9급으로 몰릴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7급 원래 60점 예상을 했지만 많이 몰릴 거로 예상을 해서 저는 50점으로 예상을 합니다. 공군 역시 13명을 뽑기 때문에 지원자가 낮아 공군은 그래도 상위권, 원래 공군을 지원하려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계속 공군 지원하시고요. 아마 대부분의 중하위 여권 분들이 육군으로 몰릴 거니까 공군이 그 점수가 70점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60점대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차량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무기 증렬도 많이 하시는데 올해 역시 대박이에요. 9급을 준비한다면 육군 148명 뽑는 유도무기로 가시는데 제가 예상한 거는 50점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7급 육군 34명으로 7급도 60점대인데 50점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유도무기 증렬 올해 많이 뽑는다라는 거고 특히 군 출신 분들이 많이 지원하고요. 현역 군인분들도 많이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을 거고 요번에 또 해군에서 14명, 해병에서 11명으로 뽑아주기 때문에 해군, 해병은 저는 봤을 때 미달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뭐겠어요? 40점대 형성이 된다는 거죠. 7급 준비 중인데 하위권 학생들은 9급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7급으로 경체로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총포 9급을 준비한다면 무조건 육군이죠. 197명으로 역대급이죠. 50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원래 총포 증렬을 기존에 작년에 떨어지신 분들이 또 많이 준비하세요. 현역 군인분도 그렇고 50점대 예상을 하고 7급도 육군 14명으로 60점대 예상을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 7급도 50점의 확률이 높습니다. 7급 준비생이 하위권인 학생은 9급으로 전환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9급으로 안전하게 합격을 해놓는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죠. 탄약직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정말 많이 뽑아요. 혹시 총포 준비하다가 탄약으로 가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탄약을 9급을 준비한다면 무조건 육군으로 308명 역대급으로 저는 이거는 40점대 예상을 하고요. 7급 육군 14명으로 50점대 예상을 합니다. 혹시 나는 육군 가는 거를 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육군 부사관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현역으로. 그런 분들은 해군 8명 뽑기 때문에 해군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많이 말도 많은 전산직, 사이버 직렬 부분 정말 이것도 많이 연락이 오는데 뭘 많이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 선생님 저 전산직인데 전산직 준비하는데 사이버 직렬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우선 오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딩을 할 수 없는데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전산이나 사이버 가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실무가 어렵거든요. 네. 저는 1713 B7이라는 특기를 갖고 군생활에서 인사과에서 저도 전산병이에요. B7 그중에 사이버 쪽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코딩 쪽을 모르시는 분들은 전산이나 사이버 직렬 쪽으로 하지 않는 게 좋다. 그 중에 그래도 지원하려면 사이버 쪽이 좀 더 나세요. 아시겠죠? 보안 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 지원자 중에 대부분이 사이버로 많이 전환할 거고 많이 뽑기 때문에요. 사이버 직렬 신설로 점수는 저는 50점대 예상을 합니다. 예상보다 많이 뽑아요. 예상보다. 그래서 50점대일 거고 전산 직렬은 60점대로 육군과 공군을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어차피 전산 직렬 준비하려고 하던 분들 있죠. 그분들은 60점대가 나온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육군과 공군 둘 다 60점대일 거예요. 지원하시고요. 사이버 직렬은 국방부로 몰릴 거예요.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75명이나 뽑기 때문에
국방부로 원하시면, 죄송합니다. 75명은 전산직렬 국방부가 75명이에요. 역대급으로 60점대로 형성이 될 거고, 사이버 직렬은 국방부로 몰려서 역시 70점대 예상을 하지만 60점대로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돼요. 해군을 지원한다면 사이버 직렬로 추천을 드리고요. 전산보다는 사이버로요. 결론적으로는요. 성적이 조금 낮다? 그러면 사이버. 그리고 나는 좀 안정적으로 학교하고 싶다. 국방부로 가고 싶은데 안정적으로 많이 뽑고 싶다. 그러면은 네, 전산.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프로그램 코딩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전산, 나는 코딩 정말 하기 싫다 그러면 사이버 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시설 직군도 많이 질문하시는데 아마 시설로도 많이 가세요. 시설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설은 합격 가능성이 있는 직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육군과 국방부로 나눠질 예상인데 국방부 9급은 177명으로 역대급 40점대 예상이고요. 국방부로 34명이지만 상위권 학생들이 이쪽으로 좀 몰리기 때문에 50점대 예상입니다. 국방부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공군 쪽으로도 12명으로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래도 육군으로 대부분이 몰릴 겁니다. 육군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전략적으로 내가 한 50점대인데 또는 40점대밖에 안 되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공군 지원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해군 해병은 미달 예상하니까 40점대인 분들은 그래도 욕심이 난다면 공군, 그렇지 않으면 해군 해병으로 지원한다면 40점대로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으로는 미달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국어가 조금 된다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아요. 1시간 반 이상 가기 때문에 질문 좀 몇 가지만 좀 받겠습니다. 네, 질문 좀 몇 가지 받을게요. 네, 정희알루님 차량 70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도 차량 나름인데 육군 차량은요. 절대 70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네. 70점까지 절대 제가 이거는 뭐 분석을 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육군은 아무리 높이 올라야 50점대 그렇지 않으면 40점대로 무조건 형성이 됩니다. 네, 민지윤님 반갑습니다. 군수직 70점 정도면 해군이 나을까요? 육군이 낫죠. 70점 정도면 9급이신 것 같은데 육군이 낫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70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래도 육군을 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서구님 전산 육군은 점수 얼마일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산 육군도 60점대 형성이 될 거예요. 60점대. 네, 원래 전산 육군은 70점으로 형성이 됐던 건데 60점대로 떨어질 거예요. 초반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또 질문이 많이 오는데, 네, 시설이 무슨 일입니까? 라는데, 네, 세나조님, 네, 반갑습니다. 세나조님. 시설직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부대의 어떤 시설물들 관리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죠. 야근 안 하죠. 정말 속 편합니다. 대신 핵심 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성취감은 좀 떨어지겠죠. 네. 제가 건축지 예상을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는 제가 텍스트로 해서 좀 올려드릴게요. 또 추가적으로 영상을 하긴 그러고. 네, 안용님 엄청 배고픕니다. 지금 근데 손이 막 저리네요. 왜 그러죠? 입이 막 떨리고 손이 저리네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전자직도 죄송한데 제가, 올려드릴게요. 따로 좀 올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 군수 GS 올빼미님 선생님 그럼 육군 군수 7급 70점 중반 정도 맞으면 수도권 근무는 힘들겠죠. 적어도 80점은 돼야 같죠. 자, 육군의 수도권 근무 하란기는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국방부가 수도권 근무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국방부는 어차피 순환근무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유일하게 국방부에서 사이버 정보사로 가는 거 이외에는 안지사로 가든 777로 가든 무조건 정부 순환근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라면 육군을 저는 추천해 드리고요. 점수가 높으면 수도권 근무하기가 좋은데 그래도 10개의 희망 근무 지역을 찍잖아요. 그래서 이 10개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다른데 9급이 오히려 군수는 수도권 근무하기 좀 더 좋을 거예요. 7급보다는. 7급은 경기 북부 쪽에 좀 TO가 많이 있어서 경기 북부 쪽으로 좀 전략적으로 쓰시면 좀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네, 해군 정규직. 네, 정규직 알겠습니다. 정규직. 못한 부분은 제가 최대한 한번 챙겨볼게요, 여러분들. 네, 그런 부분.
네, 경기도 TO 무조건 많이 나오죠. 여러분 경기권 무조건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수도권 중에서 경기권이 많이 나오는데 군수나 행정은 경기 남부권, 특히 9급이 남부권에 많이 나올 거고요. 7급은 좀 중요보직이라고 생각해서 경기 북부권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9급 쪽이 좀 많이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 지금 200분 가까이 다시 드러났는데,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 군무원 원서수는 한 개밖에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참고해 드리는 걸로 여러분들이 잘 내일 어린이날인데 놀지 마시고 고민하셔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 성적에 맞는 군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올해 꼭 합격하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올해 합격하지 않고 내년에 합격하기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해군이든 해병이든 꼭 합격하셔가지고 나중에 바꾸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무하시면서 9급 들어가셨다가 7급도 지원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꼭 합격하시라는 전제 조건 하에 맞는 군을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더 이상 이론 공부하시는 거는 이제 무의미한 거 아시죠? 다 남은 기간 동안에 많은 문제를 푸는 거 최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의응답 몇 개 더 받고요. 질의응답 몇 개 더 받고 채팅 상담 받고 전화 상담도 좀 받아보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10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200분이 또 넘게 다시 들어오시는데 본 컨텐츠는 앞으로 10분 안에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벌써 11시 반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또 너무 늦게 주무시면 내일 영향이 있으니까요. 10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네. 네, 우선 질문 좀 간단히 남겨주시고 질문 한두 개 받아주시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 예, 좋습니다. 지금 전화가 왔는데 전화 상담으로 먼저 받고, 전화 상담 받고, 그리고 채팅창 읽어드릴게요. 전화를 받겠습니다. 아, 네, 전화 받는다고 하니까 끊으시네요. 전화를. 네, 다른 분들 혹시 좋습니다. 전화 혹시 제가 전화 상담한다고 전화 잘 안 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전화 상담을 좀 해주세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전화로 상담을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전화 오는데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보고 있는 네네, 반갑습니다. 인데요. 네네네. 제가 예전부터 작년부터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좀 많이 못 여쭤봤는데 네. 제가 국방부 시설직으로 작년 11월부터 기사 가산점 받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 기사 가산점 대체 어떤 기사이세요? 그 에너지 관리 기사입니다. 아, 네네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어 일단은 전공을 했어가지고 국어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는데 네. 지금 남은 3개월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처음 시험이라서 좀 긴장이 돼서요. 네. 우선 국어는 모의고사 보셨었습니까? 일단은 기출만 풀고 있습니다. 아, 기출만 푸신다고요? 근데 네, 기출이 별로 없을 건데 기출 봤을 때 혹시 몇 점 정도 나오세요, 점수가? 기출 저번에 군무원 19년도, 20년도 공개됐던 문제집 풀었을 때 네. 한 60에서 65, 60에서 7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국어가 그러면은 60에서 70점 정도. 전공 과목은요? 전공 과목은 제가 따로 모의고사는 안 봤는데 이게 자격증 볼 때 이걸 시험을 봤었어서 그때 냉동공학이 기사 시험, 필기 시험 봤을 때 냉동공학이 80이었고 공기조화가 한 60에서 70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좋습니다. 자,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미리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네. 이 정도 점수가 나오면 요번에는 뭐 무조건 합격이고요.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군무원분들을 많이 봤지만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고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젊으신 것 같은데 나이만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네, 28입니다. 네, 28이시고 좋습니다. 근무 환경보다는 근무 여건은 좋을 거니까 그래도 28이지만 그래도 근무 생활 잘 하시고 우선 이제 질문해 주신 거에 답을 좀 드리면 자,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60점 맞던 과목을 80점으로 올리는 20점으로 올리기는 쉬워요. 하지만 70점을 맞던 과목을 똑같은 20점을 올려서 90점을 올리기는 더 어려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얘기해서 공무원은 조정 점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 점수대로 나중에 T 점수로 환산을 해야 되지만 우리 군무원은 무조건 한 문제당 4점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그냥 무조건 많이 맞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국어가 60점대, 냉동공학이 80점대, 그리고 역학이 60점대라 그러면 공부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이 페이스를 유지하면 좋은데 국어 목표 점수를 80점을 잡지 마시고요. 국어 목표 점수를 한 72점 정도로 조금만 더 낮게 잡으셔서 국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차라리 두 번째 전공 과목을 조금 더 시간을 늘리세요. 어차피 냉동공학은 80점대가 나오시면 실제 시험 보셔도 이 비슷한 수준이 나오신다 그러면 두 번째 전공 과목에서 점수를 80점대까지 오히려 더 올리시는 거. 결론적으로는 순위를 매기자면 전공 과목을 더 많이 비중을 치우치는 게 더 좋으실 거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령은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라면 국어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세요? 저 부끄럽지만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는 한 2시간 정도 더 늘리셔서 지금 그래도 이 정도 점수가 나오시니까 하루에 8시간 공부하신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8시간 중에 이렇게 공부하는 거 추천을 드리거든요. 어차피 국어가 어려울 거예요, 시험이. 일반적으로 다른 전공에 비해서. 그래서 8시간 정도, 4시간 정도는 국어를 매일 하세요, 매일. 그리고 4시간 정도를 전공 과목 2개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데 그래도 두 번째 과목에 비중을 더 두실 거면 이틀은 두 번째 과목 하시고 하루는 첫 번째 과목 하셔가지고 3일 중에 이틀 하루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하루에 8시간밖에 공부 안 하신, 지금 6시간 하신다고 했지만 8시간밖에 공부 안 하는데 세 과목을 다 보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하루에.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를 풀고 오답 노트를 하시고 전공 과목은 분명히 점수가 높게 나올 건데 문제는 한두 줄밖에 안 나오는 아주 1차원적으로 나올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쉽게 나옵니다. 계산 문제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 문제 비중은 기사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출제하시는 분들도 기사 문제에 유사하게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기사 점수에서 이 정도 점수가 나오고 했다면 충분히 계산하는 문제도 뭐 별반 다르게 나오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스러운데요. 네네. 제가 이제 산업기사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기사까지는 일단 기사도 같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말씀해주신 대로 준비하고 한마디만 더 여쭈자면 혹시 제가 육군을 지원하려다가 그 시설직 행정으로도 국방부를 많이 지원하는데 그래 국방부 지원해보자 해서 국방부 좀 수도권 공무를 좀 희망하면서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네. 수도권 근무도 좀 이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국방부 쪽으로요? 네네. 공채이시잖아요. 네. 가능하면 사이버 정보사령부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필기 점수를 최대한 올리시고 면접 점수랑 필기 점수를 합한 걸로 국방부는 자대 배치가 결정이 됩니다. 국방부는. 그래서 면접하고 필기하고 전국으로 뽑아가지고 2개를 더한 걸로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끌어올리셔가지고 사이버 정보사로 간다면 무조건 좋죠. 수도권이죠. 사이버 정보사의 시설직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안지사로 가게 되면 안지사나 777로 가게 되면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전국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그럼 말씀드렸는데 그렇다 그러면 아예 육군 시설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아예 육군 시설. 이것도 점수대로 제가 우선순위를 매기나요? 네, 맞습니다.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필기 면접은 합하고요. 육군 같은 경우에는 필기로 가리고 필기가 똑같을 경우만 면접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돼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육군은 지역을 선택하고 국방부는 요번에는 국방부에서 당연히 그 부대별로도 뽑지만 전국으로 뽑기 때문에 전국으로 뽑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대별로 뽑는 건 그 부대만 근무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생각을 잘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사이버 정보로 간다면 이제 국방부가 좋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그러면 최대한 선생님 말씀대로 고득점을 좀 끌어올리고 제일 베스트는 사이버로 가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서울에 아파트가 있으세요? 서울에요? 네.
서울에는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나중에 집값이 문제인 거죠. 서울에서 사시게 되면 네. 이제 워낙 비싸니까 집값이요. 네. 아, 그러면 그 인천 쪽, 육군도 인천 쪽이 있고. 많습니다. 뭐 인천, 부평 많이 뽑았죠. 17사단. 네, 많이 뽑았어요. 네, 선생님 너무 상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네. 분들 상담해 주셔야 되니까 네, 제가 네. 잘 참고해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고요. 네. 사이버사는 시설을 안 뽑는데, 맞습니다. 많이 뽑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육군을 어쨌든 추천을 드리는데, 베스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베스트. 아예 안 뽑는 건 없어요. 아예 안 뽑는 건 없고, 베스트는 어쨌든 국방부로 지원해서 서울군부는 사이버 정보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한 분만 더 전화를 받아볼까요? 혹시 계시다면 전화를 주세요. 아니면 제가 채팅물 좀 보면서 상담을 드리고요. 채팅은 좀 중요한말로 올라가니까 혹시 전화를 주셔서 상담하셔도 좋습니다. 네, 한번 전화가 안 오면 한번 채팅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채팅창 보면 네, 차량직은 임용대기 많이 할 겁니다. 요번에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임용대기라고 하면 12월 1일 날 자대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튀고 한 번에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용대기 분명히 할 거고 성적이 높은 순으로 먼저 갈 겁니다. 네,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네, 반갑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성함은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네, 괜히 또 오해될 수 있으니까요.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직렬은 어떻게 되세요? 직렬은? 지금 육군 기체 직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육군 기체 직렬이요? 예. 네. 오직 기체만 하시나요? 아니면 항공 보기까지 생각하시나요? 기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체만요. 네. 말씀해 주실까요? 궁금하신 부분을. 예, 그 방송을 좀 늦게 봐서 네네네. 혹시 그 기체 그 예상 컷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랑 아, 네네네. 좋습니다. 항공 부분은 요번에 빠졌어요. 왜냐면 항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준비를 해서 저희 인천 캠퍼스에서 항공을 하니까 인천 캠퍼스 원장님하고 항공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그 항공 중령 출신이세요. 저희 인천 네. 원장님이.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좀 협의를 해서 텍스트로 올려드릴게요. 따로. 그 부분을.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항공 보기 쪽이나 그쪽은 조금 더 워낙 적게 뽑으니까 육군 지원하세요? 공군 지원하세요? 육군이요. 육군 쪽으로요. 네. 예. 무조건 기체를 가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건 없는데 이번에 인원을 많이 많이 뽑아서 뽑죠. 네. 그 인원 때문이라면은 육군을 지원한다 그러면 무조건 기체하는 게 맞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수는 따로 해드릴게요. 그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네네. 그러면 육군 기체로 하게 되면 근무지가 이번에 배정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아, 육군은 죄송한데 몰라요, 아직.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육군은 근무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사를 안 하고 최종 합격이 되면요. 근무 지역만 합격자들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근무 지역에 대해서 지역 선택만 하게 돼 있어서 아직 모릅니다. 그 부분은. 네.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네. 시험을 보고 나서야 알 수 있겠네요. 최종 합격하고 나서 합격자분들에게 연락이 갑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열심히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하고요. 이렇게 항공 쪽이 요번에 기체가 50 몇 명이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많이 뽑아요. 그래서 혹시 항공 준비하는 분들 기체 쪽으로 많이 몰리실 거고요. 자, 시간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한 분만 딱 전화를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전화가 지금 한 분 왔는데 이분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군수직 99 커트라인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직렬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기 책임만 올렸었는데 저 육군 군수 장애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육군 군수 장애 직렬이요? 네. 네네네, 그러시군요. 장애 직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체가 조금 없어서 공채 쪽으로 보시는 거죠? 저 경력이 없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좀 많았는데 올해 좀 없어서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아까 그 책임만에도 올렸는데 이제 그게 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제 그게 평균 60 정도 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각 항공편 평균 60이 아니고 40만 넘으면
이게 추가 합격이 가능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우선은 군무원 인사시행 규칙에 보면 명확하거든요. 군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 40이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평균 60이 넘어야 돼요. 그게 장애직렬이라고 그렇진 않고요.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 그래서 과목별 40, 평균 60이 넘어야 돼요. 간혹 이런 질문을 하세요. 또 가산점 산업기사나 기사 때문에 5점 받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가산점 5점 받으면 예를 들어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40점이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 40점이면은 45점이 되지 않느냐? 맞는데요. 예를 들어 38점을 맞았어요. 평균을. 그러면은 5점을 더해가지고 43점이 되느냐 해서 그렇게는 안 해요. 무조건 과목별 40점 그리고 평균 60을 넘어야 됩니다. 아, 네. 평균에 시험 본 분들이 평균 60이 안 됐는데 이제 40만 넘었는데 추가 합격이 됐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사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건데 작년에 공군 같은 경우에도 7급 일반직력, 장애적이 아니라 일반직력 또 56점이나 합격했어요. 그거는 시행령이 나와 있지만 정말 꼭 뽑아야 되는 게 있다면 그거를 무시해서까지도 뽑는 경우는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육군 군수도 이번에 미달 나온 장애 직렬이요. 맞습니다. 네. 저는 미달이 될 가능성은 높고요. 그리고 필기 합격을 하더라도 면접에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면접에서 떨어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또 최종 합격까지 6개월 내로 부르게 돼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필기를 떨어지신 분들은 안 되고 필기는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6개월 내로 또 부를 수 있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또는 면접을 보지 않았는데 면접을 다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거에서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좀 제가 지금 전략을 좀 이제 아직 문제풀이를 못 하고 있는데 이론을 다시 다 못 끝내가지고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좀 기출 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군무원 다 해가지고 그런 기출을 좀 하는 건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부터? 저는 하나에 올인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군무원이 장애인분들에게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게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보다 좋다고 봐요. 왜냐면 공무원은 민원 업무를 봐야 되고 민원인들을 계속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무원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근무 여건이나 복지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군무원 준비하는데 이제 문제를 이제 국가직, 지방직 그거 다 같이 풀면서 아, 문제를요? 네. 뭐 풀면 좋죠, 당연히요. 당연히 좋고요. 또 군무원 시중에 문제집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나와 있는 문제집이 있으니까 뭐 원하시면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문제는 다다익선이죠. 아, 네. 예.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준비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이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지금 계속 전화가 와 있네요, 계속.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아, 전산 컷이 떨어지는 이유는 많이 뽑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사이버로 많이 전환해서 그렇습니다. 희름님, 네, 답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1829님, 네. 아, 네, 여보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직렬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전자직렬입니다. 전자직렬이요. 제가 전자직렬은 오늘 분석을 못 해드렸는데, 네, 말씀해 주실까요? 아, 네, 제가 1년 전에, 작년에 시험을 쳤는데, 네, 네, 평균점수 한 5점 정도 차이로 이렇게 좀 내가지고, 네. 또 다시 도전을 하는데, 제가 해군을 넣을지 육군을 넣을지 아직 잘 몰라서, 네. 그럼 지금 모의고사 성적을 보셨을 때 몇 점 정도 나오세요, 지금? 아, 일단 국어는 제가 취약한 과목인데, 60점에서 70점 사이로 되어 있고, 국어는 60에서 70점 정도. 네. 네. 그리고 전자공학이랑 전자회로 그 두 과목은 일단 전자공학은 60점 정도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고 전자회로는 50에서 6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50에 60점도요. 지금 전화 주신 분이 해야 될 건 딴 거 없네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부터 정말 많이 노력을 해도 72점 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이 기술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문과 쪽이 아니시기 때문에 차라리 점수를 높일 수 있을 만한 거는 전국 과목 요 두 개이니까 이쪽에 비중을 갖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육군하고 해군하고 고민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근무 지역이 어디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어서. 그러면 안전한 거는 해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군은 부산하고 진해 쪽, 그쪽으로 좀 생각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그쪽으로는, 해군 쪽으로는 60점대 형성이 될 거거든요. 좀 더 심하면 50점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올해 꼭 합격하셔야 된다 그러면 해군 쪽을 오히려 부산 쪽이시니까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 기술 진열인데 제가 네. 이제 거기에 맞는 그 자격증 같은 게 이렇게 면접에서도 영향이 끼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은 자격증이 아예 없으세요? 저는 3점짜리 기능사 있으세요? 네, 기능사. 네, 그러시군요. 기능사가 있든 기사가 있든 산업기사가 있든 면접에는 우선은 점수화되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대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전자직렬인데 전자기능사가 있으세요? 아니면 전기기기가 있으세요? 어떤 게 있으세요? 기능사 중에? 전자기기 기능사. 전자기기 기능사. 오케이. 그러면 면접 볼 때 전자기기 기능사를 취득했다라는 걸 어필을 해주면 면접관이 생각할 때 관련 자격증이 있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지, 이게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가산점을 더 주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대신 면접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겠죠. 네. 네, 이해되시죠? 객관적인 점수는 아닙니다. 네. 네. 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일단 국어에만 이제, 근데. 국어에만 올인하시면 안 돼요. 골고루 하셔야 되는데, 전공 과목을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게 더 쉬우니까, 전공 과목 점수를 높이세요. 네. 지금 제가 60점, 만약에 모의고사가 지금 60점에서 64점 왔다 갔다 하는데, 70점 이상으로 끌어오르기가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가 되는 건지. 국어요? 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60점대니까 남은 기간에 전공 과목만 열심히 하더라도 국어 아예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81일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국어 당연히 올려야 돼요. 72점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비중을 전공 과목을 올리는 게 더 쉽다라는 말씀이고, 좀 더 안정적으로 또 집이 부산이시니까 저는 해군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세요. 네, 네. 네, 내일은 제가 전화상담 여러분들 하셔도 좀 어린이라니까 못 받을 거고요. 전화상담을 요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하고, 네. 채팅창에 한두 분만 더 보고 갈게요. 육군 군무원 경체로 준비 중인데 혹시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니? 경체 부분의 커트라인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지원하시는지를 객관적으로 좀 보고,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서 접수는 늦게 하는 게 일찍 하는 것보다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 어디로 지원했다 얘기가 많이 나올 거니까 한 화요일 정도 하시는 게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의고사 경영학도 포함되나요? 당연하죠. 경영학은 제가 직접 출제했고 시험용이랑 가장 정확하게 해드릴 겁니다. 성별이나 학력, 부대 언니님, 네, 부대 언니네요. 이게 닉네임이. 성별이나 학력에 따라 사기업처럼 승진처럼 차별이 있나요? 라는데 1도 없습니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승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승진이 있고 근속 승진이 있는데, 근속 승진 같은 경우에는 업무 능력이 좀 떨어졌을 때 기간만 채우면은 자동 승진이 되는 거라고 하고, 일반 승진 같은 경우에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2년, 3년 주기로 계속 승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속 승진 같은 경우에는 6급까지 있고요. 5급부터는 근속 승진은 없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거의 12시가 다 돼가는데 요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계속 지금 현재 점수가 몇 점인지가 중요한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점수를 알기 위해서 본인 점수 확인용 문제를 여러분 보내드릴 건데 무조건 공개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제가 방법을 쓴 거는요. 이메일 제공해 드릴게요. 이메일 제공. 그래서 이메일 제공해 드릴 건데 거기에 유튜브 영상 지금 올라가는 이 실시간 영상에 댓글 말고요. 새롭게 업로드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남겨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있는 거는 또 못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영상 이메일만 남기세요. 성명이나 전화번호 절대 남기지 마세요. 이메일 주소 많은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이메일 주소만 남겨가지고 거기에 달아두세요. 그럼 제가 한 목요일이나 목요일은 제가 또 수업 때문에 바쁠 거고 금요일 정도에 다 취합해가지고요. 한 번에 이메일을 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메일을 시간을 재고 푸셔가지고 시간을 재고 푸셔서 시간 안에 해설지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해설지를 채점해가지고 몇 점 맞았는지 그게 본인 점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때 지난번에 영상에서 제가 요거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거 그 지난번에 100권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파이널 문제 11,000원짜리인데 100권을 다 드리고 요번에 35권을 제가 추가로 갖고 왔어요. 요 부분을 추가로 좀 남은 거 달라고 해서 20년도 거예요. 근데 이거 필요하신 분만 요청을 하세요. 필요하신 분만. 이거 왜냐면 제가 이거 착불로 보내다 보니까 택배비는 여러분들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만 저에게 문자 보내세요. 아까 핸드폰 번호로.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필요한 분들만 착불로 보내드릴 테요. 모든 직렬은 없고요. 행정, 군수, 정보만 있습니다. 행정군수 정보. 그리고 이 문제 300권을 추가로 썼는데 국어, 행정법, 행정학, 경영학, 마지막 문제, 단원별 문제인데요. 이것도 한 110권 정도 남았어요. 300부 중에. 원하시는 분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서 이 교재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무료는 아니고요. 이 파이널 문제집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파이널 문제집 안에 모의고사 2회분씩 들어있으니까 그거 마지막 정리한 건 풀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제는 더 이상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매달리지 마세요. 원서 접수까지만 하시고 이제 남은 81일 동안 최선을 다해 달려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저 선티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 영상 다시 편집해서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너무 힘이 되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힘이 돼서 더욱더 열심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못한 직렬은 텍스트로 만들어서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